안녕하세요, 오특한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아이오닉5와 기아 EV6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그리고 현대차가 국산차 가격에 가장 근접한 수입차 폭스바겐의 ID4의 모든 것을 얘기해보려 합니다. ID4에 아이오닉5를 중심으로 EV6를 곁들이는 식으로 얘기를 할게요. 아반떼와 K3로 제타를 살 수 있고, 투싼 풀업 가격에 정도 보태면 티곤을 살 수 있으며, 소나타 풀업 가격에 파사트를 구매하며 그랜저 가격으로 아테온을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수입차 자체에 벽이 많이 낮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화두로 떠오르고 이미 일상 얘기로 자리 잡은 전기차 아이오닉5가 엄청난 혁신이다 뭐다 하다가 생각보다 특히 주행거리에서 실망한 사람들이 적지가 않았고 429km의 환경부 인증을 받았으나 약간 혹독한 상황에 이것저것 틀었을 때 실질적 주행거리는 380km 내외로 볼 수 있다는 게 현실이고요. 작은 혁신의 시작, 일상 혁신의 시작을 알린 V2L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가장 현실적인 주행거리가 실망스럽다, 이런 반응이고요. 기아 EV6가 각종 슈퍼카들을 제치고 앞서 나가는 고성능 모델을 선보였고요. 주행거리도 아이오닉5보다 더 긴 유럽 기준 500km 이상을 자신한다라고 밝혔지만 결국 해석을 하자면 아이오닉5에서 약간 더 우세한 정도? 라고 보면 되는 거죠. 생각보다 혁신이 약하다, 없었다, 일상 주행거리조차도 반증을 증명하지 못했다 라는 생각이 팽배해지면서 다시 내연 기관으로 고민해야 하나 싶은 도중 Don't even worry about it. 폭스바겐 ID4가 정식 공개를 했죠. 단순히 양산형이다 라고 공개한 것이 아닌 구체적 가격과 북미에 수출하는 가격까지 상세하게 나왔고, 이는 국내 출시 및 가격까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게 내 결론이다. 그렇다면 폭스바겐 ID4의 매력은 무엇인지, 인 익스테리어와 편의 기능, 그리고 경쟁 차량과 차별점이 무엇일지 지금 한번 알아보시죠. 가장 큰 매력, 현실적 가격이죠. 아이오닉5 가격대가 일반 롱레인지가 4,980에서 5,455만원, 4륜구동 롱레인지 모델이 5,280만원에서 5,755만원 정도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폭스바겐 ID4 미국 출시가 39,995달러, 하나로 약 4,470여만원부터 시작, AWD 버전이 4,880만원 정도를 마크하고요. 최고 비싼 모델이 약 5,385만원입니다. 오히려 유럽보다 더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하고 미국 시장에 진출한 것을 보면은 국내에 150만원 정도 더 비싸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최고 트림 기준 5,500만원을 안 넘길 듯 하죠. 엄청난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구매 고객에게 3년간 무료 충전 혜택 및 보험료 전액을 지급하는 등 본격적인 프로모션을 북미에서 진행하고 있기에 한국에도 꽤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게 보이죠. 솔직히 폭스바겐이 전기차로서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려는 것은 현대가 무서워서도 아닌 바로 테슬라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신흥 시장에 창출을 해야 하고 그룹을 망하게 할 뻔한 디젤게이트 사건 때문이라도 이미지 개선까지 해야 하기에 내연기관부터 시작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액에 차를 제공하려 하는 것도 있죠. 솔직히 우리나라가 좀 호구라 다른 나라보다 폭스바겐 차를 비싸게 구매하는 것도 있지만 작년 제타를 시작으로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알게 된 폭스바겐이 혜자스러운 가격을 제시했고요. 디젤의 재고떨이다 뭐다 하지만 솔직히 수입차의 벽을 낮춰서 다른 경쟁사들도 이런 식의 가격 인하가 유도된다면 소비자들에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오닉5와 경쟁력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제원부터 본격적으로 비교를 해보죠. 우선 폭스바겐 ID4의 제원은 전장 4585mm, 전폭 1852mm, 전고 1636mm, 휠베이스 2770mm로 겉으로 보면 티구안 올스페이스 모델 정도의 크기지만 전기차가 그렇듯이 실제 실내 공간의 크기는 폭스바겐 대형 SUV인 투아렉만큼 실내 공간이 넓다고 밝혔고요. 트렁크 용량은 543리터고 2열 폴딩 시 1575리터까지 늘어납니다. 아이오닉5와 비교해보면 조금 더 작은 크기를 마크하죠. 아이오닉5는 전장 4635mm, 전폭 1890mm, 전고 1605mm, 휠베이스 3000mm로 트렁크 용량은 폴딩 전 531리터, 폴딩 시 1600리터까지 늘어나고요. 전고는 좀 더 낮지만 더 큰 크기 및 넓은 실내 공간을 제공합니다. 실내 공간을 잘 뽑아내는 게 현대차가 잘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단순 크기만 가지고 차를 비교할 거면 그냥 저 가격에 살 수 있는 일반 내연기관 차가 많고요.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 1위를 막 한 게 아니겠죠.
실제 외형과 실내 공간 및 시트의 배치 등 모델 Y를 벤치마킹하고 연구한 흔적이 상당히 보이는데요. 이는 내부 문건에도 드러나듯이 테슬라 전기차 시장의 선도 및 새로운 포지션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새로운 포지션이라 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그먼트에서 각 세그먼트마다 얼추 정해진 크기가 있었는데 적은 라인업에 두 개의 세그먼트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외형을 본다면 아이오닉 5보다는 기아 EV6와 비교해도 될 정도로의 유사성이 있고요. 그렇다고 현대 기아의 전기차와 큰 차이점은 후드 부분과 휠하우스 부분이 붙어있는 크램쉘 디자인을 접목시킨 게 아닌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보이죠. 전면부는 보통 라지에이터 그릴이 없어지고 막혀있으면 굉장히 어색하고 단조로워 보이는데 ID4는 그런 게 없고 오히려 기존보다 더 잘 어울리는, 심지어 마크까지 더 잘 어울려 보이죠. 기아 EV6는 크램쉘 디자인을 적용하면서 전면부 위치가 낮아지면서 헤드라이트 위치를 기준 전체적으로 위치가 낮아졌기에 이질감? 뭔가 후면에 빵빵한 느낌과 다른 그 특유의 이질감이 있었는데요. 그 모습보다는 ID4가 전체 라인과 잘 어울리는 전면부를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헤드램프, 아이오닉과 EV6가 일반 LED 헤드램프를 적용하였고 V2L을 생활 혁신으로 내세운 것과는 달리 ID4는 지능형 라이팅 시스템인 IQ 라이트를 장착을 했죠. 편한 말로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를 장착한 건데요. 우선 차량이 잠금이나 해제될 때 렌즈 모듈을 회전시키면서 웰컴 라이트로 운전자를 반기고요. 지능형으로 컨트롤되는 메인빔은 다른 차선의 차와 전방 차량에 방해를 하지 않고 도로를 밝게 비추죠. 게다가 3D LED 라이트 클러스터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뻗어나가는 턴 시그널 램프를 선보이고 이 3D LED 램프는 단순 2차원적이 아니고 3차원식의 표현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화된 램프죠. 조명에서 아우디가 이트론에서 사용한 그 램프와 같습니다. 현대나 기아차가 램프의 발전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헤드램프에서 아직 좀 보수적 환경을 보이지만 솔직히 안전에 이 헤드램프가 주는 영향 역시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는 SM6 매트릭스 헤드램프를 상당히 좋게 평가하고 있고요. 여튼 측면은 굉장히 간결한 라인을 통하여 단순화시키고 복잡한 선으로 얽혀진 아이오닉 5나 로커 패널의 화려함이 후면까지 이어지는 EV6와 비교해보면 아주 심심할 정도로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내연기관과 큰 차이점이 없는 라인을 선보이면서 작은 차이로 차세대 차량이란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죠. 휠은 21인치 적용인데요. 아이오닉 5 휠이 20인치까지 제공하는 것보다 1인치 더 큰 알로이 휠을 제공을 합니다. 게다가 210mm의 지상호 덕분에 비포장 도로나 노면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부담없이 주행할 수 있게 하고요. 캐릭터 라인이 폭스바겐과 아우디에서 선보인 날카로운 직선 느낌보다는 볼륨감을 살린 유선형 느낌이라 더 반갑기도 하죠. 루프라인을 따라가면 일체형 세미 스포일러가 보이는데 짧게 형식적으로만 튀어나오는 게 아닌 좀 길게 빠져 있어서 차가 더 길어 보이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렇다고 그 안에 투싼처럼 히든 와이퍼를 제공하는 게 아닌 리어 윈도우에 따로 와이퍼가 붙어있는 모습을 보이죠. 충분히 저 넓게 나온 스포일러 안에 넣을 수 있을 듯한데 디자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테일램프 위치가 좀 높죠. 이 위치에 있다 보니까 상단부 라인이 테일램프 때문에 더 와이드하게 빠지면서 커 보이는 효과를 주죠. 기아의 그 점선 같은 느낌의 DRL이 아닌 깔끔하게 일자로 쭉 뻗은 테일램프 디자인은 단순하면서도 하이테크 느낌을 매우 잘 살린 것 같아요. 번호판 위치도 저 정도면 괜찮고 무엇보다 방향 지시등이 모 기업처럼 아래에 위치하지 않아서 후방 차량도 쉽게 차의 이동 방향을 알 수가 있고요. 리플렉터가 보통 가로로 있는 반면에 세로형으로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아마 엉덩이처럼 빠방해 보일 수 있는 리어 하단부를 무광 크롬 디자인을 통하여 단점을 커버하는 것도 보이죠. 타이어에서 아이오닉 5와 차별점이라면 ID4 모델은 전륜 235mm, 후륜 255mm가 같이 탑재되는데요. 이는 마치 스포츠 쿠페 라인에서 나오는 그런 다른 사이즈의 후륜 광폭 타이어 장착을 보여주죠. 전기차 고유의 스포츠 성능과 더불어 시각적 스포티한 느낌까지 제공한다는 점이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테리어로 가면 상당히 당황스럽죠. 뭐지? 현대차처럼 콕핏 디자인에 LCD가 연결된 것을 강조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테슬라처럼 15인치 대형 화면을 제공하고 극강의 심플함을 보인 것도 아니고 완전 미니멀리즘을 보여준 실내 디자인인데요. 마치 스마트폰 화면 크기만한 5.3인치 디지털 대시보드라 불리는 클러스터를 제공을 하고요. 이렇게 작은 이유가 음성으로 작동하고 필요한 화면만 보여주며 강화된 반자율주행 덕분에 이렇게 심플함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좀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죠.
게다가 마치 미니 오락기처럼 생긴 내비게이션 화면, 이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ID4 퍼스트 경우 10인치, 그리고 최고 트림인 맥스는 12인치로 제공을 하고요. 폭스바겐에서 얘기하는 음성인식 강화는 헬로 아이디라고 부르면 활성화가 되고,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표현, 그리고 생략어와 같은 표현까지 이해를 하며 2단계 레벨의 운영 수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나 티의 아리아, 네이버 크로바와 손잡고 제공할 가능성이 크고요. 개인적으로는 가로 형태로 길게 빠진 12.3인치의 디스플레이가 연달아 이어진 것도 좋고 이쁘지만, 이런 꼭 필요한 정보를 주고 미니멀리즘한 실내 디자인도 상당히 개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아이오닉5가 충전의 기다림 및 캠핑이나 차박 시 별도의 휴게 공간을 제시하는 것과는 달리 ID4가 추구하는 것은 본질, 운전의 본질 부분을 더 추구한다 라고 할 수가 있죠. 테슬라는 차 내부에서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적 환경을 우선시하고요. 게다가 폭스바겐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동화 상황에서 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전기차의 비전을 제시한 겁니다. 20대가 대중적 캐주얼 브랜드를 많이 입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일일이 버튼을 누릴 필요 없이 제스처 컨트롤과 음성 인식만으로 대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QS는 문 닫는 것조차도 제스처로 해주죠.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썬루프 여닫는 정도, 창문을 여닫는 정도도 차후 이런 제스처를 통하여 컨트롤할 날이 머지 않았다는 거죠. 와이어 연결을 할 필요 없이 안드로이드 오토 및 애플 카플레이, 차량 내 와이파이 연결 및 기타 차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무선 연결을 통하여 더 작아진 화면을 통하여 불편함보다 더 편리함과 시야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탁 트인 시야감으로 뭐 앞차 번호판 잘 보라고? 이럴 수 있죠? 아니요. 발상의 전환이 혁신을 불러왔듯이 전기차에서 엔진 구동 계통이 없어지면서 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수가 있죠. 앰비언트 라이트 그 자체가 위험을 감지 및 알려주고 새로운 곳에 묻어둔 기능까지 할 수가 있기에 클러스터 화면이 이를 가리는 것보다는 아예 꼭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게 하는 게 맞을 거란 폭스바겐의 판단이 과연 어떻게 작용할지 저 또한 궁금해지는데요. 주행시 좌회전대 왼쪽 부분으로 무드등이 깜빡이는 식 및 후에 시내 저속 자율주행 시 차가 판단하여 회전 방향을 알려주는 등 단적인 예시로 적합하겠네요. 전고가 아이오닉5보다 더 높지만 학력 계수가 0.28로 얼추 보기엔 오 생각보다 좀 낮네 라고 할 수가 있지만, 참고로 모델 Y의 학력 계수가 0.23을 기록한 것을 본다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죠. 0.01cd를 줄이면 약 40kg의 무게를 줄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디자인과 공기저항 개수로 이 정도 성과를 내는 것 자체가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무게 절감 효과를 보는 건데 말이죠. 여튼 대시보드 패널에는 물리 버튼과 스위치 자체가 없죠. 버튼 형식으로 구별되는 햅틱 터치 방식을 제공을 하고요. 이는 뭔가 내연기관과 비슷한 기조를 보이나 그 안에서 미래를 만들어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방식에서 익숙지 않은 분들은 익숙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듯 하고요. 스티어링 휠의 멀티펑션 버튼으로 중요한 차량 정보들을 확인 및 ACC 간격 등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고정식 칼럼에 돌리는 휠 방식의 기어 노브가 장착되어 있죠. BMW i3와 같은 방식에 아래로 하면 R, 위로 하면 D와 B로 되어 있고요. D와 S가 아니고 B? 설마 브레이크의 B?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맞습니다. 전기차는 페달에서 발을 떼는 순간 회생 제동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원 페달 드라이브가 가능한 거고요. 패들 시프트의 역할이 스포츠 주행의 역할이 아닌 회생 제동량 조절이라 3단계로 설정하면 강한 회생 제동이 걸린다는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 바라고요. 센터 콘솔이 연결된 것이 아닌 플로팅 형식, 즉 기아 EV6와 같은 방식의 콘솔을 제공하지만 거의 연결된 것처럼 빠져있어 얼마나 큰 효율성을 보일지는 미지수죠. 가방이나 작은 캐리어 등을 놓을 수 있으니 별도의 공간 구분을 안 진 거겠죠. 시트는 한눈에 보기에도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 2열 시트 역시 착착 시트 부분이 허벅지까지 좀 더 넓게 빠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해외 리뷰나 포럼을 보면 테슬라의 2열 시트보다는 더 편안함을 선사한다고 하는데, 이게 광고성인지 일단 타봐야 알겠죠. 립서비스 수 있으니까요. 차량을 협찬받는데 당연히 어느 정도의 립 서비스는 제공이 될 듯합니다. 플랫폼과 배터리 및 충전 시스템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플랫폼은 모듈형 방식 MEB 플랫폼을 기조로 고전압 배터리를 적용, 앞뒤 무게 배분을 5대5로 맞췄고요.
좀 기대되는 게 조향축이 프론트 휠보다 더 앞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내연기관보다 더 짧은 전기차의 오버행에 차가 나요 코너 구간에서 보다 안정적인 탈출을 할 수 있고 뉴트럴에 가까운 조향각 그대로 돌아가는 코너링을 즐길 수가 있죠. 솔직히 뭐 3050 캠페인 때문에 그것도 시내 구간에서 몰래 단속까지 하는 마당에 제로백 2단계 무의미하게 되었지만 무작정 유럽을 따라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닐 텐데 뭐 이미 시행되는 법이니까 어쩔 수 없고 잘 지켜야죠. 배터리는 77kWh의 배터리를 사용하여 1회 완충으로 최대 유럽 기준 520km를 주행할 수 있으며 이는 아이오닉5가 유럽 기준으로 내놓은 방식보다 더 많은 거리를 가는 거고요. 아이오닉5는 공식 유럽 기준이 없지만 유출된 바로는 450km를 가고 4륜 롱레인지 19인치 휠 기준으로 430km를 가는 걸로 밝혀졌죠. 국내 환경부에서 2륜 19인치 휠 롱레인지 기준 429km를 기록, 20인치 적용 시에는 405km로 인증이 되었습니다. 저온 시는 350km고요. 폭스바겐 ID4는 150kW의 충전 전력으로 30분 만에 80%까지 배터리를 충전, 유럽 기준 32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 배터리를 보증 기간인 8년에 16만 km가 지난 후에도 최초 배터리 상태에 70% 이상 성능을 유지할 정도로 내구성 보장을 한다고 하죠. 일렉 파워트레인은 후륜구동 기준 204마력의 출력으로 제로백 8.5초의 가속 성능을 보여주고요. 견인력은 2700파운드, 즉 킬로그램으로 환산 시에는 1225kg의 견인력을 보입니다. 그만큼 프레임이 단단하다는 거지. 브레이크 디스크 직경을 358mm를 사용하는데 서민의 포르쉐라고 불린 골프 GTI 모델이 340mm를 사용한 것을 보면은 내연기관보다 더 가속력과 힘이 좋은 만큼 잘 서는 것도 신경 쓴 모습이죠. 안전주행에도 신경 쓴 모습이 역력합니다. 증강현실 HD 적용을 했는데 화살표 및 기타 정보들을 차량 전면 유리창에 비춰서 차의 실제 주변과 조합하여 이질감을 최소화했고요. 이게 대시보드에 있는 윈드스크린 아래 위치한 ID 라이트와 조합되어 더 직관적인 효과를 창출하죠. 뭐 이는 아이오닉5도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적용시켰죠. 보다 더 큰 화면에 직관성은 폭스바겐의 직관성이 더 좋아 보이고요. RQ 드라이브 어시스트 시스템은 종합적인 통합제어 시스템으로 제공되고요. 주차 경보 기능은 자동 제동 시스템과 통합, 차선 유지 보조 기능과 전방 추돌 경고 장치인 자동 제동 어시스트 및 내비게이션 기반 교통 상황 파악에 정지부터 출발까지 하는 ACC가 전방 카메라의 표지판 분석 및 속도 제한, 마을 경계선 등을 예측하여 자동으로 차량 속도를 감속시키고요. 이는 현대의 HDA2 기능과 매우 유사하지만 HDA2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지원을 하는 기능이고요. ID4의 시스템은 볼보의 시티 세이프티와 더 유사한 기능 및 오토파일럿에 다가간 기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에코 어시스턴트 시스템이라 해서 운전자에게 약세를 밟고 때는 적절한 타이밍을 알려주고요. 상위 트림 및 맥스는 반자율 시스템을 더 강화, 차량이 자율주행하는 동안 경고가 울릴 시에 정전식 스티어링 휠을 살짝 만져주는 것만으로 다시 작동이 된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이라는 점 참고 바라고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및 자율주행 구독 시스템 역시 보조수단입니다. 일렉 파워트레인에 사륜이 없는 점은 아이오닉5와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곧 전륜의 모터가 더 추가된 더 강한 모델을 출시할 것이고 아마 기아 EV6와 같은 고성능 모델 및 ID5를 올해 안으로 같이 공개할 예정이죠. 솔직히 이런 거 보면은 현대 마케팅팀에서 정말 최소의 비용으로 현대와 기아 두 회사 파생 모델을 잘 뽑고 다른 전략을 갖고 가는 자체가 놀랍죠. 유럽과 북미에서 현대와 기아차의 위상이 해마다 달라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다만 자국민에게 좀 개판으로 해서 그렇죠. 아이오닉5와 폭스바겐 ID4가 보여주는 일상 속에서 작은 혁신의 차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짧은 시간에 빨리 올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데 아쉽게도 현재 이 속도가 저에겐 최선이네요. 구독과 좋아요 및 알람 설정까지, 그리고 짧은 광고 시청까지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며 더 좋은 소식과 새로움으로 찾아뵐게요. 빠이.